함수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함수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그럼 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붙이는 거 몰라요. 일단 목표는 우리 못해도 다음 주까지는 합성함수, 역함수가 끝나야 돼요. 그래가 너네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야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까지 합성함수, 역함수까지는 끝나야 너네가 다른 책을 볼 여유가 생겨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상태를 봤을 때 안 끝날 것 같다 싶으면은 광복편에 보충합니다. 예? 뭐라고? 못 오면 어떻게 하냐고? 광복편나 못 오니까. 아니 저는 한 달 전부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빡빡하게 나갑시다.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함수 이제까지 함수는 많이 봐왔어요. 몇 차 함수 많이 봐왔어? 1차, 2차 함수는 많이 봐왔어요. 이제까지 함수는 많이 봐왔는데 이제 정의를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얘들아 필기 좀 하세요. 정의역. 정의역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요 그림 하나만 그려주세요. x에서 앞으로 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시키는 어떤 규칙 함수예요. 함수가 뭐라고?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시키는 어떤 규칙이에요. 함수가 뭐라고? 규칙이라고. 그 규칙은 까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은 잘 들으세요. 집합 x 안에 있는 어떤 원소 1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수 f라는 규칙,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얘가 어딘가로 y에 있는 원소 어딘가로 찍혀야 돼요. 내가 조금 이따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일단 받아들이세요. 다시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규칙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함수라는 규칙에 의해서 공역에 이 y, 집합 y에 있는 어떤 원소로 대응이 무조건 돼야 돼요. 네. 안 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합 x에 있는 어떤 2라는 숫자를 f에 의한 규칙으로 갔는데 y로 꽂히지 않고 어디가 바깥으로 꽂혔어. 다시 얘기해 y에 없는 원소로 꽂힌 거지. 그렇게 될 때는 저걸 보고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일 때는 얘를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 부분 내가 어떤 함수라는 규칙 안에 집어넣을 요 부분들, 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을 앞으로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요걸 정의역. 요 부분을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x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함수값들 있지? 이것들을 모아놓은 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다시 공역은 뭐라고? 이제 함수값이 될 수 있는이라고 했어. 될 수 있는이라고 했지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맞지? 될 수 있는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을 될 수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라는 놈이 어떤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시켰을 때 빠져나가면 된다야 안 된다야? 그러면 함수가 안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막 그냥 되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감이 안 잡히는데 연습해 볼게요. 요 예시를 보세요.
내가 집합 x라는 원소를 1과 마이너스 1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f라는 규칙은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1로 잡을 거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내가 공역 y를요 0, 1, 2로 잡아볼게요. 0 이렇게 잡을게요. 미안. 마이너스 1, 0, 1로 잡아보세요. 내가 공역을 저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 1이라는 숫자는 함수 f에 대해서 어떤 규칙으로 가야 돼? 1을 두 번 곱해서 더하기 1을 한 어디로 가야 돼? 2로 꽂혀야 돼요. 2로 대응이 돼야 되지만은 2라는 숫자가 공역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거는 보고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예요. 함수 x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함수로 만들려면은 못해도 2라는 원소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 y를 무슨 역이라고 부른다고? 공역 안에 무조건 2라는 원소는 있어야 그래야 1도 어디로 가고 2도 가고 마이너스 1도 어디로? 2로 가는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저래야 뭐가 된다고? 함수가 된다고. 이래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그래서 함수가 될 조건을 다시 정리할게요. 옆에다 써봐요. 함수가 될 조건. 함수가 될 조건 한번 써볼게요. 일단 무슨 역이 필요하고 정의역 x가 필요합니다. 1번 정의역 x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의역 x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맞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게. 2번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어떤 원소 이 말 이해되죠? 이 말 이해돼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를 끄집어 왔을 때 함수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값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걸로 예시를 든다면 1을 넣었을 때 만들어진 숫자 얼마? 2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요? 반드시 공역 y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함수가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x 하나일 때 함수값 2개 대응되는 것도 된다야 안 된다야? 비 온다. 어쩐지 오늘 날씨가 비 올 것 같긴 했어. 다시 x를 하나 뽑았을 때 함수값이 2개로 대응되는 것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fx의 값이 여러 개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한다 안 한다야? 안 한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예쁜 예시는 아니지만 얘가 마이너스 1이 2에도 찍히면서 0에도 찍히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얘는 함수다야 아니다야? 함수가 아니다예요. 이해돼? 자, 다시 함수가 될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무슨 역이 필요하고 정의역이 필요하고 정의역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를 끄집어 왔을 때 함수 값은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공역 y 안에 있어야 되고.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3번 내가 어떤 집합 A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fx들만 다 모아놓은 놈이에요. 다시 어떤 집합 A를 정의를 할 건데 뭐만 모아놨다고? fx 누구를 원소로 끌고 왔다고? f x를 원소로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 집합 A랑 집합 Y는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에요? 같은 집합이야? 아니죠. 다시 얘는 무슨 뜻? fx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 공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맞아? 얘는 정말로 뭐만 모아놓은 거?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거야. 이 그림만 봐도 알겠죠? 너네가 이 그림에서 공역을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집합은 뭐라고만 써야 돼요? 2요. 2라고만 써야 되죠. 네. 누가 봐도 이거랑 다른 집합인 건 이해가 되겠어? 네. 앞으로 이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뭐만 모아놓은 집합? fx. 함수값만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네. 세 가지 역을 배웠어. 다시 무슨 역? 공역. 정의역 먼저. 정의역. 내가 집어넣을 x값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역이 필요해? 공역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하셔야 되고 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때 함수값들만 싹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463 보세요. 463번 보세요. 함수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정의가 되었대요. 여기를 보니까 1, 2, 3이라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2로 대응됐고 2도 0으로 대응이 됐고 3은 어디로? 2로 대응이 됐고 지금 누가 B였어? 1하고 3이 B였어요. 선택 못 받은 거지 1, 3은 맞아? 네. 자 1번 F1은 2다 맞아요? 네 F1은 2가 맞습니다. 1을 함수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된 지점이 어디니까? 2니까 함수값은 2입니다.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자 2번 함수 F의 정형 얘기해보세요. x. 정의역은 라지 X고 거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1, 1, 2, 3 이렇게 들어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 집합의 공역 얘기해보세요. y. 공역은 말 그대로 Y고 거기에는 뭐뭐 있어요? 정인이 이렇게 들어있고 치역 얘기해보세요. 치역. 치역은 무슨 값만 모아놓은 거? 함수값이. 함수 값만 모아놓은 거 0이죠. 이해돼요? 함수 값만 모은 거니까 0이라고.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함수를 뭘로 설명하고 있어? 그래? 대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번 보시면 이 대응이라고 써놨어. 맞죠? 그냥 함수는 대응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가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보는 거를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대응은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표도 그렇게 그려놨죠. x에서 y로의 대응이다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464번 보세요. 별표 100개 치세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되는 그래프? 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보래요.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1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맞아? 내가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x 몇 개다? x 몇 개다? 예? x 몇 개다? 한 개당 y 값도 몇 개씩? 한 개씩 대응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1이라는 놈이 문어발로 2도 찍고 3도 찍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했어. 맞지? 그럼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봐. 내가 어떤 x 값을 봤을 때 함수 값이 몇 개나 나와? 여기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이렇게 문어발로 2개 나오면 돼야 안 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x예요. 이해돼요? 2번은 너네가 설명할 수 있겠어? 함수가 맞아요? 그렇죠.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이러한 x 값을 골랐을 때 그때 함수 값이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얘도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3번도 보세요. 3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생겼어. 맞아?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x 값에 대하여 대응되는 함수 값이 너무 많아. 얘는 진짜 무한히 많은 거예요. 맞지? 얘는 그래서 함수 아닙니다. 얘도 아니에요. 4번 한 개씩 배우기.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x 하나당 y 몇 개? 계속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당 y 하나, x 하나일 때 y 하나, x 하나일 때 y 하나. 어디를 잡아도 x 하나일 때 y도 하나씩 대응이 되죠. 이걸 보고 함수라고 합니다.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5번은 왜 안 돼요? 5번도 그거 많아요. 네. 5번도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가죠. 네. 이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가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된답니다.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그래서 465번 함수의 뜻 좀 다시 좀 볼게요. 집합 x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야. 라지 x에서 라지 x로 향하는 함수가 되는 걸 봐달래요. 집합 x에 뭐 있어? 이렇게 가는 함수를 다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f는 마이너스 x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옮겨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이 규칙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돼? 1. 그렇지. 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요. 네. 0 넣으면은 0. 0으로 대응이 되고 1은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되니까 모든 함수 값들이 여기 안에 다 잘 들어있고 x 하나당 y도 몇 개씩 선택했으니까 하나씩 선택했으니까 이거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 g 해볼게요. g는 어떻게 생겼어? X 더하기 x 더하기 1로 생겼죠? 다시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x 더하기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돼? 0으로 대응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0이라는 놈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돼? 1. 1로 대응이 돼야 되고 1이라는 놈은 어디로 대응이 돼야 돼? 2요. 2로 대응이 되는데 2는 이 바깥쪽에 있죠. 네. 공역 안에 2가 없으니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네. 돼요? 네. 3번 h는 어떻게 정의가 됐대? X. x 제곱으로 정의가 됐대요. 다시 한번 대응시켜 보세요.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이 돼? 2. 1로 대응이 되죠. 0은 0. 0으로 대응, 1은 1. 1로 돼요. 대응된 숫자들이 전부 다 공역 안에 잘 들어있고 맞아? 네. x 하나당 y 한 개씩 선택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밑에도 다 똑같으니까 하시는데 4, 6, 7은 잠깐 패스라 써놓으세요. 4, 6, 7은 잠깐 패스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역함수는 그 뒤에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469번 우리 표현상을 좀 익혀야 돼요. 469번 보세요. 함수 f가 무슨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로 뭐 될 때? 정의될 때 저 말 좀 볼게요. 다시 뭐라고? 함수 f가 어떻게 된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된다고? 에서 정의. 이 말 뜻이 뭐냐면 표현은 해놓으세요. 이 말 뜻이 같은 표현이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무슨 말이라고? 정의역이 실수다야. 다시 뭐라고? 함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라고 할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정의역 안에 실수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 숫자나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예요. 이 뜻 자체가 아무 수나 대입 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함수를 볼 때는 복수수 안 보죠.
그러니까 그 복소수 빼고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뭐 해볼 수 있다야? 대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되게 쉬워. f-2 f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 함수 f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2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몇 이하일 때? x가 1 이하일 때는 이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시켜달라 이 소리고. 이해돼? x가 뭐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이 규칙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줘 이 얘기인 거야. 해볼게. f-2니까 첫 번째 규칙으로 가야 돼? 두 번째 규칙으로 가야 돼? 첫 번째 규칙. 요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f-2는 얼마?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f2는 어디에다가? 아래에다. 그렇지. 이 규칙에 의해서 옮겨져야 됩니다. x가 2보다 크니까 지금 얼마로 가요? 0으로 대응이 돼요. 함수값 대입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쌤, 밖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왜 이상한 냄새가 나죠? 문이 닫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여기로 옮겨. 다음 갈게요. 475번 보세요. 475. 무슨 집합 전체에서 별표 무슨 뜻? X 정의역이 실수죠. 네, 정의역의 실수 전체입니다. 표현해주세요. 정의역의 실수 전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에다 아무 숫자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fx의 형태를 보시면 x-3 이상하게 줬어요. 겁먹지 마세요. 요게 x제곱 마이너스 5래. 그러니까 함수가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해돼요? 어차피 아무 숫자나 대입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f2 보세요.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f2가 나타나겠어? 5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무 숫자 대입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5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5 넣으시면 얼마예요? 20이죠? 여기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478번을 가보시면은 뭐를 정의역으로 하는? 뭐를 정의역으로 하는? 집합 x를 뭘로 하는?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몇 개의 함수가 있대요? 두 함수가 x를 둘 다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대요. f하고 g가. 그래서 f하고 g는 다음과 같은 대응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보세요. 두 함수가 뭐 하대? 서로 같다. 별표 치세요. 저 뜻을 좀 볼게요. 두 함수가 뭐 하다고? 서로 같대요. 잘 들으세요. 서로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다시 뭐라고? 함수가 같다는 거 어떻게 한다? f는 g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안 써도 돼요? 괜찮아요. x 안 써도 돼. f는 g 하면 서로 함수가 뭐 한 거야? 같은 건데요. 너네가 이제까지 보통 f랑 g가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문제에서 f의 식을 줬죠. f식 어떻게 줬어? fx는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식을 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f랑 g의 식이 완전히 뭐한 걸로 알고 있어? 같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의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잘 써놓으세요. 1번 f와 g의 정의역은 같아야 돼요. 다시 f와 g의 무슨 역이 같아야 된다고? 정의역이 같다예요. 자, 두 번째 정의역이 같은 것만 가지고는 두 함수가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x라는 원소를 x에서 뽑아왔을 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정의역 x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를 갖고 왔을 때
이게 fx 값하고 gx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를 두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같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함수식이 완전히 같은 이유는 없어요. 여기 어디에서도 함수식이 같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같은 조건을 볼게요. 집합 x가 어떻게 생겼다고?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부터?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 0, 0, 2 이렇게 정의된 거 맞아요? 2 자 그러면은 f랑 g가 함수가 완전히 똑같으려면 정역이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문제에서 그렇다고 했죠? 그거는 괜찮고 두 번째 어디서 원소를 뽑아와야 돼? 정역에서 뽑아온 원소들을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가 함수가 같은 조건은 f-1은 g-1이면 되는 거고 f0은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고 g0이면 똑같으면 되는 거고 f2랑 누구랑 똑같으면 돼요? g2랑 똑같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시 어렵지 않죠? f-1은 얼마예요? f-1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더하기 2면 되는 거 맞아? 얼마? 4. 두 번째 f0은 내가 2인 거 알 수 있고 f2는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면 되니까 1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여야 한다는 거야? g-1은 4, g0은 2, g2는 얼마? 1. 이렇게 되면은 두함수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함수가 같다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g값 g 찾을 수 있겠어요? 1번 보세요. 됩니까? 1번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저게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g0은 2라고 했는데 얘는 g0은 3이니까 안 되죠? 요거 x 2번도 보세요.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x제곱 더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나와요? 잠시만 아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4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이해돼? 3번도 보세요. gx가 어떻게 되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4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4번 gx가 뭐면은? x 더하기 4면은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4 나오죠. 0 넣으면은 2 넣으면은 1 돼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두함수가 같은 거예요. 너네가 답을 봐도 알겠지만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두함수가 같으면 꼭 식이 같을 이유는 없어요. 다시 두함수가 같다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무슨 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정의역에서 뽑아온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483번 한 번만 연습 좀 할게요. 무슨 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정의됐다고 했기 때문에 정의역이 뭐인 거야? 공집합이 아닌 X에서 정의된 두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X는 뭐예요? 두함수의? 다시 얘들아. 공집합이 아닌 X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집합 X가 뭐여야 돼? 정의역이어야 되죠? 아까 했잖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다고 했을 때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었잖아. 맞아? 얘도 똑같아요. 다시 해석해보세요. 다시 공집합이 아닌 X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으니까 저 라지 X가 뭐가 돼야 된다? 정의역이 돼야 된다 예요. 그래서 X는 정의역이고요.
fx는 어떻게 생겼대? x제곱 마이너스 EX 그리고 gx는 E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는데요. 함수 f하고 g가 어때야 된대? 같아요. 같아야 되는데 정의가 뭐였어? 정의역 x에서 뽑아온 원소에 대해서 맞아? fx 값과 gx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fx는 gx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두 함수가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2x 3을 만족을 해야 저렇게 둘이가 똑같아야 두 함수가 같을 거 아니야. 맞아? 네. 다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나여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또는 몇? 1이나 3. 1 또는 3이죠. 네. 자 그럼 다시 정역 안에는 1, 3 빼고 나머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역 x 5가 있어. 그럼 함수 값이 같겠어? 안 같겠죠. 정역 안에는 뭐랑 뭐가 있어야 돼? 1이랑 3. 3이 둘 다 있어도 돼요? 둘 다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1, 3 두 개 다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네. 그치. 결국 뭐 하라는 거야? 1, 3 가지고 그거 뭘 만들라는 거야? 부분지. 부분집합 만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저 정역 x가 될 수 있는 거는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1로 정의돼도 문제 없고요. 3으로 정의돼도 문제가 없고 1, 3 두 개 다 들어가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총 몇 개인데? 3개. 3개인데 지금같이는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쉽게 되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개수가 늘겠지. 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시 세보세요. 정역 x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개? 3개. 몇 시인데 설아야. 지금 몇 시야? 10시 넘었어? 네. 8분이요. 아 알았어. 이해? 몇 개로 만드는? 두 개로 만드는데 문제 다시 읽으세요. 무슨 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공집합 아니라서 아 하나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가능하다? 3개. 세 개가 총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넘어갈게요. 유형 6편이 너무 좀 요것만 마무리 지을게요. 요거를 마지막 이야기로 끝낼게요. 무슨 대응? 읽어보니까 무슨 함수와 무슨 대응? 1대1 함수와 얘들아 집에 가고 싶으면 굴뚝 같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만 빡빡하게 집중하세요. 여기 대충 들으면 집에 가서 못 푼다. 집중하세요. 무슨 함수? 1대1 함수 별표 300개 치세요. 이거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1대1 함수를 모르면 그 뒤로 나오는 역함수, 합성함수 다 못해요. 똑바로 기억하세요. 1대1 함수는 얘들아 일단 뭐라고 써놨으니까? 함수라고 써놨으니까 뭐가 필요해? 정역이 필요합니다. 자, 잘 들어. 1대1 함수는 정역에서 두 개를 끌고 옵니다. 몇 개의 원소를 끌고 온다고? 두 개의 원소를 끌고 오는 거야. 정역에 들어있는 두 개의 원소를 이렇게 끌고 왔다고. 이해됐어? 그때 내가 끌고 온 두 원소가 서로 값이 같지? 않으면으로 시작해요. 다시 뭐 한다고? 그 끌고 온 두 원소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함수 값도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명제를 참으로 하는 함수를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저 명제를 뭘로 하는? 참으로 하는 함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다시 정역에서 끌고 온 두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도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예시로 그려놔. 밑에 간단하게 예시를 그려볼게요.
1, 2, 3이라는 정의역을 가지고 있고 공역에는 0, 1, 2, 3이 있어요. 이해돼요? 내가 1, 2라는 원소를 선택을 했을 때 함수 값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1을 찍었으면 2는 1을 절대로 찍으면은 안 돼요. 2는 그걸 뺀 나머지 어딘가를 찍어야 돼. 이해되셔? 그럼 다시 1, 2가 지금 0하고 1을 찍어놨기 때문에 3은 절대로 0하고 1을 건드리면 안 돼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걸 찍던 이걸 찍던 마음대로. 어쨌든 서로 다른 거를 탁탁탁탁 찍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다시 1대1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각 원소가 서로 다른 거를 찍어야 된다고. 그럼 너네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집합 x 1, 2, 3이 있을 때 공역 y의 개수가 집합 x의 개수보다 적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당연히 이해되겠죠? 공역 y는 원소가 2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1이 뭐 예를 들어 2를 찍었으니까 2는 반드시 이거 아닌 다른 1을 찍어줘야 되겠지. 3이 찍을 때가 있어 없어? 그럼 이걸 보고 함수라고 해야 안 해? 얘가 안 찍는 걸 보고 함수라고 하면 안 돼요. 3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걸 함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됩니다. 버튼 누르면 딱 나와야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일 때는 잘 써놓으세요. 1대1 함수일 때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공역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X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다른 걸 찍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가 적으면 안 되겠다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요 내용만 정리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 1대1 대응 볼게요. 1대1 대응은 엄청 쉬워요. 얘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돼. 무슨 함수이면서? 1대1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하나의 조건만 추가시키면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됩니다. 아까 공역은 뭐였어?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였고 네. 치역은 말 그대로 무슨 값만 모아놓은 거? 함수 값만 모아놓은 거야. 네. 그런데 그 둘이가 뭐하면 된다고? 같아요.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 그림의 예시를 본다면은 저렇게 안 찍고 가만히 있는 놈이 있으면 된다야 안 된다야? 안 돼요. 안 된다. 예시 하나 그려보세요. 아무거나 그려봐도 내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아무렇게나. 어떻게 됐어? 어떻게 찍을래? 하나요? 1, 2, 3, 2가 1, 3이 2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거 1대1 대응 맞아 아니야?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역이 이것보다 개수가 더 많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뭐의 개수는 같아야 돼? 공역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그 다음 수업 때 할게요. 그래서 유형 4번까지 요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수업 때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걸로 하고, 잘 들어요. 함수 유형 4번까지 해오시는데 그 앞에 절대부등식 보면은 서술형 있죠? 서술형 있죠? 그 서술형 포함해서 다 끝내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고홈 하시고, 자 저번 수업 때 내가 오답지 내라고 해서 오답 받아가고 못 받아간 사람 막 등등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기는 오답지 받아갔다 손. 나는 아직도 오답지를 못 받았다. 오케이. 오답지가 뭐예요? 그 내 QR 내라고 했던 거. 아, 그럼 받았어요. 선생님 언제 받지? 지금 내일 아침에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일 아침에 받아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7시 가세요.
일단 늦었으니까 가시고 서열이가 직접 봅시다.